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예고한 이후 사실상의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세배 상당 부분을 담배 서비스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시도지사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함께 담뱃값 인상이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선 6기 출범이 석 달가량 됐는데요. 출범한 지 석 달가량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계획한 일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민선 6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구상들을 각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또 이제 저희 경우는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어떻게 좀 발전시키느냐, 예. 지방 재정을 어떻게 확충시키느냐, 여기에 좀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지금 지방재정 얘기도 하셨는데요. 요즘에 세금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방세제 개편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세제 개편은 사실은 이 전체 지방세 총 수입의 1% 정도 증세시키는 거거든요. 아, 예. 예. 전체 규모로 보면 약 한 52조 원 정도 되는 그 지방세 중에서 한 5천억 정도 남짓하게 지방세가 증세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큰 비중은 아닙니다. 1% 정도. 1% 정도 증세시키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지방세를 워낙 그 증세를 안 시켜왔거든요. 예. 거의 15년, 20년 전에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최소 범위에서 정상화다, 현실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하는 문제도 우리가 좀 고려될 것이 국세 감면율은 14% 정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방세 감면율은 계속 그냥 감면을 시켜갖고 예. 23%가 감면율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국세 감면율 정도로 좀 낮춰야 되겠다. 너무 지방세는 많이 감면을 시키고 국세는 감면을 안 시키고 뭐 이런 현상을 이제 좀 바르게 좀 잡아보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지방세제 개편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세제 개편안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바로 담뱃값 인상인데요. 담뱃세를 올리는 거죠. 네. 2,000원 정도 담뱃값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물론 뭐 최종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2,000원 인상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전체적으로 뭐 2,000원 인상이 적절하냐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예. 2,000원 중에서 순수 지방세는 366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국가가 걷어들이는 국세, 뭐 부담금 이런 거죠. 그냥 담배 소비세가 원래 지방세 종목인데 지방세 예. 종목에다가 이제 국가가 자꾸 이렇게 뭐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이제 2,000원이 늘어났는데 예. 지방세는 366원이니까 한 18% 정도가 지방세 분이고 예. 나머지 2% 정도가 국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세를 예.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소방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은 소방이요? 예. 예. 담배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게 이제 담배불로 인한 화재거든요. 예. 담배불 화재가 전체 화재의 2위를 차지합니다. 전기 화재, 그다음에 담배불로 인한 화재인데 담배불 화재로 인해서 가장 고생하는 직업이 소방공무원들이고 예. 가장 필요한 게 소방 장비거든요. 예. 근데 담배세를 2,000원 인상시키면서 소방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검토가 안 됐습니다. 뭐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00원을 만약 올린다고 그러면은 그중에 예. 뭐 어느 정도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소방 장비 확충을 위한 비용이 예. 거기에 좀 포함이 되는 것이 맞다. 네. 워낙 지금 소방 재정이 좀 열악한데 예. 우리나라 그 소방 재정 중에서 거의 98%가 지방비로다가 확충을 합니다. 예. 국비 지원 한 2%가 안 되거든요. 예. 예. 이럴 때 좀 담배세 인상시키면서 예. 거기에 소방 관련된 소방세 개념이 다만 몇백억이라도 좀 소화됐으면 좋겠다는 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 공동 성명에서도 이제 담배 관련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이제 표명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뭐 소방 관련 그런 것 그렇죠. 이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담배세 예. 인상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예. 거기 소방 관련된 세가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게 오히려 포함된다면 찬성하시는 건가요? 뭐 거기에 개별 소비세다, 뭐 부가가치세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소방 장비 확충을 위한 그런 세금으로 다 할애되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방세 증세보다는 국세를 늘리는 방안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특히 네. 개별 소비세는 제가 이야기에는 사치품에 붙는 그런 세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별 소비세를 담배에 부과를 해서 국세 수익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여튼 뭐 저는 그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별 소비세를 담배에다가 붙일 성질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이것은 뭐 담배는 그 기호품이고 모든 서민들이 다 얘기하는 건데 사치품에다 붙는 어떤 개별 소비세하고 같이 이렇게 놓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이번에 담배값 인상과 관련돼서 담배세가 366원 거기 소방 관련된 것이 적어도 한 뭐 500원 정도 이렇게 붙어서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담배값 인상 관련해서는 지금 뭐 찬반 의견이 상당히 이제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올리는 것 자체가 이제 증세다 해서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의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좀 인상은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외국에 비하면 좀 싼 편이고요. 또 담배를 피우는 일반 서민들이나 여러 가지 애연가들 입장에서 먼저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이 담배세 인상을 좀 어느 정도 좀 올릴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규모를 어느 정도 하느냐 이것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담배세 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예. 지사님은 국회의원 2선, 충주시장 3선, 충북도지사 재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뭐 평가를 대략 해주시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저는 최근에 오히려 지방자치가 오히려 역행이 돼서 신중앙 집권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갈수록 지방 재정이 좀 어려운데 지방 재정이 어려운 이유가 국가에서 국가 시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반드시 지방비를 매칭을 시키거든요. 근데 국가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국가 보조 사업이 거기에 우리 지방 부담을 계속 이제 늘어나니까 지방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그런 경향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디폴트 선언하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지방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어쨌든 지방 자치가 아직은 많은 걸음마 단계고 올해가 이제 횟수로 20년, 내년이 이제 만 20년 되는 거죠.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지방자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여기서 재평가를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발전 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또 큰 일정이 있으셔서 바쁘실 것 같은데 26일이죠. 국제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이제 개최되는데요. 행사의 의미나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좀 전해 우리 이제 주시죠. 충북 오송에서 국제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이제 개최됩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17일간 충북 오송에서 개최되는데 2002년도에 바이오 엑스포를 개최할 때 바이오 씨앗을 뿌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12년 동안 많이 자라고 성장을 해서 이제는 산업 측면에서 많은 성장을 했다. 세계 시장에 선보일 때가 됐다. 그렇게 해서 이 바이오 산업의 열매를 세계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개최를 합니다. 어쨌든 참가 기업체가 약 한 300여 개 기업체가 참가를 하거든요. 외국 기업체만도 한 80여 개가 넘는 기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들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참여를 해서 이번에 산업적 측면에서 굉장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어차피 이제 2020년 지나면은 우리 세계가 바이오 경제 시대가 온다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이오 경제 시대가 도래하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 충북이 앞장서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네. 바이오 산업 엑스포 기대가 큰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바이오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충북이 그 중심에 서서 여러 가지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지사님으로서 어떤 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제 충북에는 그 생명과학단지 1단지, 2단지가 지금 2단지를 개발 중에 있고요. 예. 그 첨복단지가 있고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5송에 집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를 우리가 충북이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또 이제 충북의 제천의 한방바이오, 충북 옥천의 의료기기바이오, 또 충북 괴산에는 유기농바이오, 그래서 바이오 사각벨트를 구성을 해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이 우리나라 전체를 앞으로 먹여 살릴 바이오 산업을 충북이 지금 책임지고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바쁜 시간에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시종 충북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